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왕이 직접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끌어내 목을 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왕실의 후궁들을 생부의 관 앞에서 때려 죽인 조선 최악의 폐륜까지 일삼는 사건까지 있게 됩니다. 조선을 광기로 물들인 이 피의 폭수국. 그 시작은 단 하나의 핏자국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단순히 이 사건의 잔혹성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복수의 광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 비극의 시작에는 패비윤 씨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 그녀는 투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성종에게 패출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록이 전하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질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왕실 어른들의 간곡한 충고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남편인 성종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악행은 왕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등 옥체를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왕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패출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닌 왕실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연산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왕이 되어서도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일찍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이 아무리 진실을 숨기려 해도 완벽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전말을 곁에서 지켜본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산군에게 젖을 먹인 유모와 왕실의 잡다한 일을 처리하던 내시였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바로 연산군의 광기에 불씨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 유모가 연산군에게 어머니가 남긴 피 묻은 비단 조각을 건넵니다. 이것은 마마께서 사약을 받기 전 피를 닦아내신 것입니다. 이 작은 핏자국 하나가 연산군의 광기를 만들어 조선을 피바다로 만드는 스위치가 된 것입니다. 피 묻은 비단 조각을 본 연산군은 더 이상 이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밤낮으로 통곡하며 괴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곡은 곧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복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연산군의 분노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려던 자가 등장합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아첨꾼이자 권력욕의 화신 임사홍입니다. 그는 연산군의 어머니 복수국이 자신의 정적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임을 간파했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죄인 명부로 정리해 바칩니다. 이때의 핵심은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제외하는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극돈, 권주, 윤필상 등 수십 명의 대신들을 이 명부에 올렸습니다. 이 단순한 명부 하나가 바로 갑자사화의 설계 도면이었던 겁니다. 연산군은 임사홍이 건넨 명부에 따라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칼날이 뽑히자 연산군은 더 이상 법이나 예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이라면 억울한 사람까지 죄인으로 몰아 처벌했고 조선의 조정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살아있는 자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까지 끌어내 처벌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명회입니다. 연산군은 패비윤 씨 패출에 찬성했던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고 토막내는 부관참시를 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조선 왕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폐륜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왕실마저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방조했다고 여겨지는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를 끌고 옵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생부인 성종의 관이 있는 문소전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두 후궁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참혹한 형벌을 집행합니다. 이때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인수대비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이 일의 여파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젓갈 사건입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했던 내시 김자원 등의 철을 죽인 후 그 시신을 해 젓갈로 만들어 관련된 집안에 보내 강제로 먹이려 했다는 끔찍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기록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만큼 연산군의 폭수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산군의 폭수극은 단순히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머니 패비 윤씨를 왕비로 복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결핍된 애정이 병적인 집착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왕 성종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었기에 엄청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를 복권시키려는 연산군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폭정에 맞서 선왕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며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고 인수대비가 사망하자 복권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는 패비 윤씨의 집안에 남아있던 유품들, 특히 폐위 교지와 폐비 교서를 회수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교지들은 어머니가 폐위된 공식적인 증거였고 복권에 방해가 되는 스모킹 건이었기 때문이죠. 연산군은 군대를 동원해 이 유품들을 찾아내 불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반대파와 증거를 제거한 연산군은 마침내 어머니를 재헌왕으로 추승합니다. 이는 연산군 개인에게는 승리였지만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마친 연산군은 더 이상 폭군이 아니라 광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연산군에게 간언할 수 없었고 왕의 관심은 오직 향락에 쏠렸습니다. 이 시기 연산군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나라의 재정을 바닥내며 조선판 플레이보이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전국 팔도에 채용사를 보내 미녀를 강제로 징집했고 이 흥청의 숫자가 무려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유부녀나 양가의 처녀까지 강제로 끌고 와 궁궐에서 연애를 즐겼습니다. 연산군은 흥청들과의 향연을 위해 궁궐의 모습까지 바꿔버립니다. 경회루의 기둥을 붉은 천으로 감싸고 궁궐 곳곳에 주지육림의 연회장을 만들었죠. 심지어 관리들의 집까지 강제로 빼앗아 연회장의 부속 건물로 사용했고 백성들은 왕의 잔치 비용을 대기 위해 고통받았습니다. 이 모든 광란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소리를 막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하는 입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입마개를 차게 했고 궁궐 주변에 신원패를 걸어 간언을 일체 금지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왕의 쾌락만이 존재하는 침묵의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왕의 폭정이 이어질수록 연산군은 자신을 지지했던 신하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경계했던 대상은 왕실의 종친이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폐위되고 이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연산군은 사소한 죄목을 붙이거나 심지어 죄를 조작하여 종친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왕실의 큰 어른이었던 귀성군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촌이었던 이성 등입니다. 이들은 궁중의 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반을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이 종친 학살극은 조선 왕조의 권력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왕족들마저도 연산군의 폭정에 두려움을 떨게 되었고 왕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관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왕의 폭정과 관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의 무신과 공신들이 비밀리에 연합하여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이들은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합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됩니다. 폭군 연산군은 왕에서 하루아침에 폐위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왕의 권력에 빌부터 호의호식하던 흥청들과 간신들은 거리에서 백성들의 돌팔 매질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고 몇 달 후 31세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화병 혹은 역질로 기록되었지만 자신의 몰락과 자식들의 운명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떠난 후에도 복수의 그림자는 그의 어린 자식들에게 남았습니다. 왕자들은 연산군이 저지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후한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 이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때 새 왕이 된 중종은 조카들의 처형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중종은 아이들이 어리고 공공한 처지인데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조카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너무나 강력했고 왕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피를 봐야 한다는 논리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종은 눈물을 머금고 조카들의 사살을 윤호합니다. 폐세자 이황 8세, 창녕대군 이성 6세, 양평군 이인 7세, 이돈수. 이 4명의 어린 왕자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연산군에게는 폐비 신씨 소생의 아들 외에 여러 후궁 소생의 아들이 있었으나 반정 직후 폐세자를 포함하여 어린 나이의 아들 4명이 핵심적으로 사사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연산군 폭정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개인의 결핍된 상처가 절대 권력과 만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치적 분노가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치는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잔혹한 복수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